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별거라든지 조롱 같은 건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귀농을 해서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고 저는 직장 때문에 도시에 남기로 했기 때문이죠. 대신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남편을 보러 내려갑니다.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직 왕성하게 더 일할 수 있는데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서 한동안 남편은 좀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이제는 좀 쉬면서 취미활동도 해보라고 했지만 평생 일만 해온 남편은 꽤나 큰 허전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회사 생활할 때는 잘 마시지 않았던 술을 퇴직하고 나선 자주 마시더라고요. 남편은 일만 하고 살아와서인지 마땅한 취미도 없다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소리를 잘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많이 걱정이 됐죠. 그러다가 남편은 귀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갑자기 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막연하게나마 나중에 나이 들면 귀농을 해서 시골서 살자는 소리는 한 번씩 했거든요. 시골에 이미 집도 있고 땅도 있기도 하고요. 저희 시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었거든요. 남편도 도시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서 집을 나오기 전까진 줄곧 그 집에서 살았었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시부모님은 오래된 옛날 집을 허물고 그 토지에다가 마당이 있는 2층 집을 재건축하셨어요. 집은 따로 대문이 없이 길에서 마당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절반은 작은 방이 있는 집이고 나머지 절반은 옥상으로 되어 있고요. 시부모님은 주로 1층에서 지내셨고 저희 식구가 놀러 가면 2층에서 자곤 했어요. 그 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과 땅은 모두 남편에게 물려주셨고 남편은 언젠가는 내려가서 작게나마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자고 했고요. 언젠가는 내려갈 생각이 있었기에 시간이 날 때면 틈틈이 내려가서 집 정리와 수리를 하며 집 관리를 해주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의 퇴직은 일렀고 60세 때 내려가자던 귀농 계획을 앞당기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땅은 다른 분이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도 끝나다시피 해서 마침 시기 자체는 딱 좋더라고요. 어차피 남편 혼자 해볼 거다 보니 아버님이 갖고 계시던 땅 3동 중에서 한 동만 남편이 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는 계속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했었는데 사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그렇게 남편은 귀농을 위해 필요한 농업 교육도 따로 받았습니다. 퇴직 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갈팡질팡하던 남편은 목표가 생기니 오히려 활기가 넘쳤어요.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좋았죠. 그토록 시골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했는데 드디어 가게 되는구나 싶었고요. 시골집은 저희가 종종 와서 관리를 한 덕에 깨끗했어요. 다만 이제 완전 정착해서 살 생각이다 보니 대청소도 하고 1층 화장실은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모든 준비 끝에 시골로 가게 되었어요. 동네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주로 계셨는데 남편은 그 동네에서 쭉 살아왔고 아는 분들도 많았기에 걱정했던 텃세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편은 시골집에서 정착을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남편 혼자 농사일을 하고 주말에는 제가 내려가 일을 돕거나 집에서 같이 쉬곤 했죠. 그렇게 시골집에서 살게 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이 되어 남편을 보려고 시골집으로 내려갔는데 남편은 안색이 부쩍 안 좋더라고요. 일이 많이 힘들어? 왜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잠을 잘 못 자서. 왜? 그냥 잠자리가 좀 뒤숭숭해. 남편은 잠자리에 좀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바뀐 잠자리가 적응이 안 되는지 잠을 깊게 잘 못 잔다고 했습니다. 자꾸 같은 시간에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농사일로 몸은 고단한데 정신은 그 시간만 되면 자꾸 맑아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도 자꾸 들리는 것 같고. 무슨 소리? 모르겠어.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쿵쿵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 말에 저는 질색을 했죠. 나 겁주는 거야? 무서운 소리 하지 마. 진짜로 내가 뭐 농담하는 사람인가? 어디서 들리는데? 몰라. 화장실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2층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그 나이에 겁은 많아가지고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저는 코웃음 쳤지만 남편은 왠지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다가 옆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좀 놀랐습니다. 작은 불 하나만 켜놓은 컴컴한 거실에서 남편이 엄청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보며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뭐해? 제 말에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쉿! 무슨 소리 안 들려? 남편은 엄청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말에 숨소리까지 죽이고 조용히 있어 봤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했거든요.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아니야, 들렸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 숨소리밖에 안 들려. 아닌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을 탁 켰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야? 2층에 누가 있나? 아, 소름 끼치는 소리 하지 마. 분명히 무슨 소리가. 있어봐 그럼. 저는 빗자루를 하나 챙겨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올라가자 남편도 놀라서 따라오더라고요. 확인해 보면 되잖아. 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에는 복도가 있고 작은 방과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복도 끝은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잠겨 있고요. 저는 복도로 가서 작은 방 문을 확 열었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복도에 있는 화장실도 확 열었어요. 봐봐, 당신 눈으로. 남편도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잠을 너무 못 자서 헛소리 들었나 봐. 그러게, 내가 왜 이러지? 혼자 지내려고 하니까 낯설어서 그런가 보네. 아직 적응 기간이라 그래. 그런가? 내려가자. 근데 무슨 냄새 안 나? 무슨 냄새? 남편은 갑자기 킁킁대는 겁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데 발냄새 같기도 하고. 난 모르겠는데 2층은 잘 안 쓰니까 나는 냄새겠지 뭐. 한번 청소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분명 확인을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을 두고 혼자 가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음 날엔 출근을 해야 했기에 문단속 잘하고 지내라 하고 올라갔죠. 그렇게 또 한 주가 지나갔어요. 저는 이번엔 아이들하고 내려갔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캠핑 느낌을 좀 내보자고 하면서요. 그렇게 둘러앉았고 남편은 여전히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요즘도 잘 못 자? 집이 뭔가 찜찜해서 하우스에서 자고 있어. 뭐라고? 아니 멀쩡한 집 놔두고. 남편이 농사를 짓는 하우스 옆에는 남편이 일하다가 쉴 수 있게 만들어둔 작은 창고 같은 하우스가 또 있었거든요. 그곳 안에는 작은 소파도 있고 냉장고도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시부모님이 썼던 곳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거기에 있는 소파에서 잔다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아이들에게 말했죠. 너네 아빠 참 신기하지 않니? 엄마는 거기서 자는 게 더 무섭겠다. 아빠, 집이 뭐가 무서워.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던 집인데. 기운이 뭔가 안 좋아. 뭐가 있는 것 같고. 아빠 완전 겁 많다. 너네 아빠 겁 진짜 많아. 우리 아빠 해병대 출신 아니었어? 귀신 잡는 해병대잖아. 귀신을 잡는 게 아니고 너네 아빠가 잡힐 것 같은데?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그렇게 웃었어요. 남편은 멋쩍어서 웃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심각해 보였죠. 그렇게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아이들 수다를 들으며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이었습니다. 남편은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요. 왜 그래? 그리고는 남편은 주변을 더듬거리더니 마당 천막 설치하려고 놔둔 봉을 집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누구야?
그러면서 희번뜩한 눈으로 집 뒷마당 쪽으로 후다닥 달려가는 거예요. 저나 아들, 딸도 놀라서 남편을 따라갔었죠. 남편은 씩씩대며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래? 분명히 누굴 봤는데. 누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있다 그래? 내가 분명히 봤어. 너네 못 봤니? 못 봤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닌데. 분명 봤는데. 그때 남편은 낯설 정도로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변을 계속 둘러보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진짜 왜 저럴까 싶었어요. 아이들도 어리둥절해 하고요. 그날 그렇게 자리는 파했고 아이들과 모여서 거실에서 다 같이 잤습니다. 아이들은 진작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은 밤 늦게까지 불안해하며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저도 그 바람에 못 잤고요. 남편은 밤새 불안함으로 뒤척이며 못 자더니 기어코 새벽에 일어나서는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혼자 들어가더군요. 저는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됐죠. 그래서 따라 들어가 물었어요. 여보, 안 잤어? 무슨 술이야, 갑자기. 그냥. 당신 왜 그래? 아까 보니까 빈병 많이 쌓여있던데. 요즘 술 자주 마셔? 무슨 일 있어? 모르겠어. 그냥 이 집에 있으면 뭔가 갑갑해. 불안하고. 예전에 부모님 사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어서 그런가? 그 말에 저는 남편의 어깨를 어루만졌죠. 평생 가족들이랑 복닥거리고 살다가 혼자 조용한 시골로 내려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나도 같이 내려오고 싶긴 한데 안 되지. 직장도 있고 애들도 있고 2, 3년 정도면 애들도 각자 자리 잡을 거고 나 하는 일이 여기 와서 해도 되니까 그때 나도 내려올게. 저는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남편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실체 없는 불안함에 쫓기는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을 두고 올라오는데 기분이 영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맘때 제가 평일에도 연락을 하면 술 먹고 자꾸 누가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갈수록 걱정이 됐죠. 남편이 점차 이상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농사고 뭐고 그냥 올라오라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농사일을 시작했다 보니 두고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로 했죠. 그래서 1층 거실과 2층 복도에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영상 보는 방법을 알려줬죠. 봐봐. 불안하면 이렇게 2층 홈캠을 켜서 보면 돼. 그러면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은 제가 홈캠 보는 방법을 알려주자 좀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훨씬 낫지? 고마워. 그렇게 저는 홈캠을 설치해 두었고 저 역시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았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 남편도 홈캠을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폰으로 2층이 확인되다 보니 굳이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지 않더라고요. 뭔가가 들린다고 불안해했지만 실제로는 2층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 남편도 점차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불안증도 점차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는 저도 확인을 거의 안 했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비가 꽤 오는 날이었고 남편이 뭐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하려다가 그냥 홈캠을 켰습니다. 남편은 소주를 마시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또 술을 먹는구나. 시골 내려가더니 술쟁이 다 됐다 싶었죠. 전화를 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괜히 지켜본다고 생각하면 남편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말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2층 홈캠을 봤을 때였습니다. 2층 복도는 컴컴했고 아무도 없었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캠 화면을 끄려고 할 때였어요. 순간 저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잠깐만, 이게 뭐야? 저는 다시 캠을 봤어요. 그런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방문이 아주 천천히 스르륵 열렸거든요. 제가 설치한 홈캠은 적외선도 되는데
그렇게 천천히 열린 방 안에서 웬 남자가 슬그머니 아주 천천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발끝까지 세워서요. 그 순간 저는 으악 소리를 지르며 폰을 냅다 던졌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공포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지 저 사람은? 남편 아는 사람인가? 근데 2층에 왜 있지? 내가 잘못 봤나? 짧은 순간에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캠을 봤죠. 그 남자는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을 엄청 조심스럽게 여는 게 보였어요. 아래층에 있는 남편을 의식하는 듯 하면서 조심스럽게 열고 조심스럽게 나가더군요. 그리고 문이 닫히면서 쿵 하고 약간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죽이면서 그걸 지켜보다가 1층 홈캠으로 돌려봤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 때문인지 남편은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며 2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후다닥 폰을 들어 홈캠을 확인하더라고요. 2층에 그 남자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2층 홈캠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테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홈캠 화면을 불안해하며 한참이나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누군가 저희 집에 침입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누굴까? 왜 들어왔을까? 또 오는 건 아닐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 홈캠을 설치하자고 했을 때만 해도 남편의 불안감 때문에 설치한 거지 진짜 뭔가가 찍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술 많이 마셨어? 반병 정도? 혹시 보고 있었어? 지금 집에서 나올 수 있어? 내가 일단 112에 신고는 할 건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좀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누가 있는 거지, 2층에? 맞지? 맞아. 내가 봤어.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일단 밖으로 나가는 건 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당신도 집에서 나가. 나가서 차에라도 일단 타 있어. 내가 신고는 바로 할게. 아니야. 신고 내가 할게. 나도 지금 갈게. 됐어. 이 빗길에 무슨. 아니야. 누가 집에 몰래 들어왔는데 나도 가서 확인을 해야지. 일단 나도 갈게. 전화 끊고 바로 신고부터 해. 너무 큰 소리는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차 키를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에 2층 홈캠을 다시 봤는데 다시 들어오진 않았는지 여전히 컴컴하더라고요. 가는 동안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신고했고 곧 경찰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몹시 초조한 기분으로 손에 땀을 닦으며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달렸습니다. 갑자기 그 미친놈이 집으로 들어오진 않을까, 내가 못 본 사이에 집 어딘가에 숨어있진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가는 도중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하니 이미 경찰이 와서 같이 서로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경찰서로 갔죠. 저는 경찰에게 그 수상한 남자가 찍힌 영상을 넘겼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전 영상들도 다 확인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몰랐지만 이틀 전에도 그 남자가 집에 침입을 했었다더라고요. 그 남자는 옥상에서 연결된 문을 통해 조심스레 들어왔고 작은 방에 몇 시간이나 있다가 나갔어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밝혀졌다고 연락이 왔죠. 그 남자는 같은 동네에 살던 30대 남자고 직업도 없는 백수라고 했습니다. 원래 나이 드신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엄마분은 몇 해 전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마땅히 하는 일도 없이 방에서 내내 틀어박혀 지내거나 동네를 어슬렁거린다고 했습니다. 강박 증세와 이상 행동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여러 차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과 기록을 보니 이전에도 다른 집에 무단 침입을 해서 도둑질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했고요. 그 남자는 취조 결과 남편이 귀농을 하기 전부터 저희 집을 드나들었대요. 저희 집이 따로 대문이 없는 데다 2층 옥상은 밖에서 통하는 바깥 계단이 있었거든요. 그 옥상으로 올라와서 2층 복도로 연결된 문으로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니까 처음엔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 열쇠를 줬다고 헛소리를 하다가 결국 머리핀 구부려서 잘 쑤시면 열 수 있다고 했답니다. 왜 들어갔냐니까 별다른 이유 없고 저희 집 2층 작은 방에 가면 그렇게 심신이 편하고 안정이 된다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는 2층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지만요. 가지고 간 물건은 없다고 했지만
사실 저희 남편이 오기 전에는 거의 빈집이나 다름없고 가구만 있는 상태였으니 뭔가를 들고 가려고 해도 없어서 못 들고 갔겠죠. 또 1층에는 남편이 있는 걸 아니까 지도 쉽게 못 내려왔었던 거고요. 저희 남편이 이 집에 살기 전에는 거의 빈집이다 보니 편하게 자주 들락날락했다가 남편이 이사 오고 나서는 자주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취조하는 동안에도 헛소리를 계속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종종 놀러오라고 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었다가 또 저희 아버님하고 친했다고 했다가 그 방은 자기 쓰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정신병을 사유로 감형을 요구했지만 과거에 전력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처벌 수준은 그리 약하지는 않았죠. 그 일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동네 어르신분들도 걔 눈깔 막 가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일이라도 치겠다 싶어 걱정될 때가 많았다고 이제라도 신고 잘했다고 그러셨다더라고요.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선택한 귀농이었는데 이상한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실컷 한 남편. 분명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낌새가 있었는데도 자신의 착각이라 생각하니 더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이야기를 마냥 착각이라고 생각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들어줄 걸 미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편으론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조용히 방에만 있다 갔다지만 만약 남편과 맞닥뜨리거나 1층에 내려와서 나쁜 맘 먹고 남편에게 해코지라도 했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모골이 송연해지던지요. 어쨌든 저희 집에 함부로 침입했던 범인은 잡혔고 2층 옥상 문에는 번호키와 잠금 열쇠까지 이중으로 달았습니다. 그 일 이후 더 이상 불안함이 사라진 남편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과 그때 일을 얘기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계속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불안함은 위험에 대한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본능 때문에 남편은 계속 잠도 못 자고 불안을 느껴왔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사람의 본능은 살면서 축적되어 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쎄하거나 이상하다는 느낌은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왜 살면서 쎄한 느낌 때문에 저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하고는 엮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축적된 데이터에 따른 본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남편도 시부모님께서 계속 사셨던 집이고 누군가 들어올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애써 불안을 외면했지만 본능 속에선 위험하다는 걸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계속 불안해했던 거고요. 남편은 제 덕에 홈캠을 깔아서 그놈을 잡았다고 고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조금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홈캠을 깔았던 이유가 정말 2층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남편의 불안함에 대한 확인을 시켜주려고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찌됐든 저희 집에 침입한 그 수상한 남자는 잡게 되어서 천만다행이었죠. 남편은 그 후로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적응해서 잘 지냅니다. 그 일 때문에 초반에만 힘들어했지만 익숙해지고 나니까 마음도 편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저도 좋고요. 아이들 독립시키고 나면 저도 남편 따라 내려가 남편 일 돕고 함께 여유롭고 편하게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